현대차, 기아,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티스가 합작사 아이오나를 설립해 테슬라의 충전 사업 독주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아이오나는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아이오나의 목표는 바로 북미 전역에 고속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것.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 1위 테슬라를 겨냥했습니다. 아이오나는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세스 커틀러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했는데요. 커틀러 신임 CEO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전기차 인프라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아이오나의 출범으로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 선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요.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오나는 북미 전역에 충전소 3만 개 넘게 깔아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상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는 험난한 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합작사 아이오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이오나에 대해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오나라는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이오나의 웹사이트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대체적인 내용이 감이 오실 텐데요. 채용 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온 것처럼 북미를 충전합시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감이 딱 오시겠지만 북미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7월에 만들어진 합작 법인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추진 단계였고요. 최근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M이나 스텔란티스처럼 미국 본토의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요. BMW나 벤츠, 혼다 같은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올해 안에 북미 쪽에 충전소를 처음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캐나다로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캐나다 진출은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참여 기업들의 면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겠지만은 이거는 테슬라에 반하는 반테슬라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EV 스태티스틱스라고 EV 어덥션에서 제공하는 시장 조사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충전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전기차는 확실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차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경기도 안 좋고 차를 사려면은 금융 비용이 생기는데 지금 금리도 높고 살 사람은 이미 다 사기도 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다소 둔화를 하더라도 충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배터리는 아무리 충전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지금 기술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휴대전화 충전만 해도 고속 충전기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짧아도 몇십 분은 걸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보다 용량이 훨씬 큰 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충전 속도를 무한정 계속 높일 수만은 없는 그런 것도 현실이거든요. 배터리에 부하가 걸리고요. 이거는 화재 같은 위험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채우는데 1분 정도면 되고 여러 대 차량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주유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충전기와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걸 잡으려는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충전 인프라는 얼마나 부족한 거냐? 이거는 국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쭉 내려보시면요. 전기차 이용수의 상당수는 지인에게 전기차 구매를 추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부만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비추천 사유는 뭐냐? 대표적인 게 충전 인프라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하고 유지비도 줄이고 이런 점에서는 전기차가 좋긴 한데 이 충전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당연히 북미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를 하는 문제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개인 집 같은 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휴게소에서 충전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 땅덩어리 넓은 미국에서는 공공 충전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죠. 이거는 코트라 자료인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의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본다. 이런 답변,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 충전소 설치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속 충전만 된다면 더 큰 비용이 들어도 그거를 부담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력망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어느 곳에서나 전기가 빵빵하게 터지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좁다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입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점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니까 긴 호흡을 두고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2차 시장,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충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재활용 시장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전기차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이거는 바로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건 전 세계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데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특히 기후변화를 부정을 하고 친환경 정책 폐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